대구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차순자 의원 회사인 보광직물이 경찰과 군에 많은 납품을 한 가운데 특검이 최순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순자 대구시 의원 땅 주변에 김창은 의원의 압력으로 도로 예산을 배정한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만 내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동초등학교 통폐합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집과 육아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4년 동안 3,8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정책 짜깁기가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청년 인구,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비중은 28.6%로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고 지난해만 수도권으로 5,400명이 빠져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은 물론 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청년 커리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만들고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을 연결하는 산학연관협의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각종 대구의 일자리라든지 직업, 그다음에 취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한 군데 집약돼서 찾고 공급받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 포털도 운영해서 만들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6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1,100호로 확대해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과 육아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짜깁기로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체적인 사실 고용 정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오는 2020년까지 국비 2,200억 원과 지방비 1,300억 원 등 모두 3,800억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10년 만에 바뀐 경찰 제복 원단 납품건을 차순자 대구시 의원이 대표인 보광직물에서 따냈는데 최순실 덕분이란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제복뿐 아니라 군부대와 대학병원 등에도 침구 세트를 대량 납품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바뀐 경찰 제복에 23억 원어치 원단 공급권을 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따낸 차순자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광직물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전직 경찰총경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납품업체 심사를 엉터리로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가 모두 같아야 할 객관적 항목에서는 다르게 채점했고 주관적 항목에서는 모두 똑같은 점수를 주는 등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광직물은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10차례나 선정되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이 업체 부수를 찾기도 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순자 의원은 박 대통령이 페루 순방 때 우연히 자기 업체 부수를 찾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에티오피아 순방 때도 박 대통령이 직접 찾아 거짓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그 바이어들한테 그 기능성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그 기능성까지 바이어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른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차 의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다시 경계사절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경제사절단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대구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선정 과정을 누가 했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보강직물은 또 경찰과 해군, 공군 등의 침구류 7만여 세트를 납품했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에도 침구류를 납품해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차 의원은 조달 입찰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원단 업체 선정 과정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순자 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김창은 대구시 의원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연관된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조사에 제19 감싸기란 지적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대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두 곳의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으로 각각 우선순위가 16번째, 25번째였던 사업이었지만 김창은 전 시의원이 서구청과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5개월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김 전 시의원이 민원을 빙자해 도로 건설을 요구했고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고 무리를 일으킨 점에만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도 이제 뭐 혜택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를 묻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 제19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뭐 징계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시민단체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과정에 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도록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사드 배치철에 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8월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야3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야3당이 협력해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터 확보를 위해 롯데와 협의 중인 땅 교환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터 확보를 위한 계약이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롯데와 협의 중입니다. 울릉도에 오늘까지 20cm 가까운 눈이 내려 섬 전체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8일째 중단되면서 구경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담한 항구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계속 흩날리는 한방눈. 눈을 뒤집어 쓴 산봉우리와 바다 그리고 오징어잡이 배는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합니다. 마을길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 내린 울릉도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풍랑으로 8일째 여객선이 끊겨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며칠째 배가 뜨지 않아서 관광선도 없고 거리 자체가 너무 행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오래 배가 끊기면 야채와 과일 등 섬한 생필품이 모두 바닥나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포항에서 3,500톤짜리 대형 화물선이 취항하면서 생필품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선박은 파도 4m, 5m까지 운항이 차질이 없어 울릉도 생필품 운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이 오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울릉도. 울릉 주민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울릉도의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여객선이 취항하거나 하루빨리 울릉공항이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대표 성공 모델로 꼽히던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는 3월 통폐합이 예고된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부당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오는 3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이 예정된 개동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0여 명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통폐합이 처음 거론된 지난해 상반기에는 반대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 계속된 가정방문과 회유로 찬반 의견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요일 집에 계시나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몇 시쯤 집에 계시나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면 내 아이한테 정작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가. 그나마도 졸업 예정인 6학년을 제외하면 반대가 더 많다며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 대상이 아닌 6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67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는 한 120명 정도가 안 되거든요. 통폐합 과정에 3년 예고제도 시행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면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좀 확인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해서 이게 행정 절차를 좀 중단시키는 소송을 하려고 해요. 대구시 교육청은 대동초등학교가 100대 교육 우수과정 학교에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통폐합 과정은 적법했다며 통폐합된 뒤에 개발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높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적지 활용은 교육박물관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재정 문제 등으로 우수한 교육 성과를 자랑하던 학교들까지 통폐합을 강행하며 교육적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새누리당 비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 주요 당직자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관용 지사의 상임 고문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대선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경륜이 풍부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의 공동 대선 후보의 길을 터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민심에 집중해 야권 공동 후보를 선출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야권 공동 후보를 통한 연립정부가 돼야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야외 공사가 금지되는데요. 한겨울 버젓이 공사를 하다 시공사와 인부들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북지방경찰청 공사 현장 이야기인데요. 홍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서편에 위치한 경북지방경찰청 신축 현장입니다. 7층으로 계획된 본관 건물 가운데 5층의 거푸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절기 야외 공사는 1월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이 현장은 지난주에도 공사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안 해야 되는 상태인데 겨울 공사가 사실 물 공사는 하면 안 되지만은 추우니까 나머지는 조금씩 해도 될 것 같아서 목수들을 조금씩 일을 애들 좀 시켜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날씨도 너무 추워지. 논란 끝에 공사는 2월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된 거푸집과 철근이 한파와 눈비에 상당 기간 노출되면 공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발주처인 경북경찰청은 동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무리 정리가 덜 됐다 그래서 아마 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봐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계속된다는 시공사 말만 믿고 현장에 남아있던 인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보약마약 다 했으니까 공사 중지 없이 일한다 해놓고는 하지 말라 하면 우리도 일자리를 알아보죠.
그거 아닌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가라 하면은. 경북경찰청 신청사는 지난해 공사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진통 속에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준공 시기도 내년으로 1년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립대 자율성 확립 대책위원회는 경북대학교 김사열 교수 등 전국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총장 임용이 되지 않은 과정에 비선 실세가 개입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해달라며 특별검사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지난 13일에는 대통령을 상대로도 1순위 후보 탈락 이유를 밝히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엑스코 회계 비리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엑스코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엑스코는 2004년부터 한국에너지신문과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공동 주관하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 장부를 조작하고 대구시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이중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는 270만 390여 명으로 2015년 말보다 2,420여 명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천은 혁신도시 조성 덕분에 14만 2,250여 명으로 2,120여 명 늘었고 경산도 25만 8,030여 명으로 1,140여 명 증가했습니다. 칠곡과 예천, 성주, 군위 등 6개 시군에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17개 지자체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고령에서 생선회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령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령의 한 식당에서 생선회를 먹은 모 단체 회원 중 17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3명은 입원했습니다. 고령보건소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5년 3월부터 1년 동안 2개 회사에 문을 닫으면서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원청업체 3곳에서 납품 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호화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가장 33명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의료면허 없이 50대 여성 5명에게 이마와 뺨 등의 필러를 시술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190만 원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시술을 받은 5명 가운데 3명은 얼굴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